일단 적기라고 하면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남들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이 아이는 괴로워요. 4세 고시, 7세 고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있었어요. 이게 무슨 몇 살이 뭐 해야 되고 공식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밟아가는데 그때도 유명 학원들이 있어서 몇 세 어느 학원을 합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지금같이 4세 고시, 7세 고세까지 이런 것처럼 심하지는 않았거든요. 솔직히 이 적기는 아이 상태 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과 영어를 상당히 일찍 했어요. 근데 그게 이 아이를 한글을 빨리 떼줘야지, 영어를 일찍 시작을 해서 영어를 잘하게 해줘야지, 이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책을 읽어주고 한 2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을 뗐고, 한글을 떼고 한글을 내가 잘 읽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. 그래서 영어를 또 동화책을 한 1년 읽어주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파닉스를 저절로 떼게 되고, 그리고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니까 너가 한번 읽어볼래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고,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. 여기에서 보통 이제 지금 4세 고시, 7세 고시 할 때 또 하나의 축이 수학이 있는데, 그때도 이제 4살, 5살 때 아이들 학습지 수학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안 시켰어요.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처음 수학을 했는데 수학만큼은 왜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. 대신에 수학 동화책은 많이 읽어줬어요. 그리고 수학 동화책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놀이법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아보니까 덧셈도 할 줄 알고 곱셈 개념도 익히고 분수도 개념도 알고,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? 이러고 계속 넘어가고 계속 동화책을 읽혔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적기라고 하면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남들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이 아이는 괴로워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지금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빨리 한 케이스고 수학은 좀 늦었는지 빠르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. 어떤 분에게는 빨리 시작했는데 누구는 생각보다 늦었네 할 수 있어요. 그런 공식보다는 제 아이가 받아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적기이지 않을까. 억지로 하면 다 학습으로 시켜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어릴수록 그거 너무 싫어해요, 애들이.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제 아이가 정말 못했던 게 운동이었거든요. 그래서 운동은 제가 그렇다고 이제 내버려두지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든 몸을 좀 움직이게 하고 싶었는데 강요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.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 돼서 이제 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재밌어 했으니까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.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악기를 해야 된다, 뭐 미술을 해야 된다. 그것도 악기 같은 경우는 얘가 소질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림은 되게 소질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한껏 그리게 해주고 대신에 또 학원은 안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끈다고 해서 어디서 만나냐면 고3에서 다 만나거든요. 일찍 시작해서 되는 아이 유형이 있어요. 거기에 재능이 있고 특목고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주는 것보다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. 근데 억지로 그렇게 시키면 조금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, 엄마가 힘들면 결국 또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, 그래서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.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교육, 불안감은 없으셨나요? 불안감 엄청 많았죠. 근데 어릴 때는 불안감보다는 왜 저러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. 궁금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좀 이상해가 아니라 정말 궁금했어요.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좀 찾아봤어요. 책을 찾아본 게 왜 지금 수학을 시켜야 돼? 영어를 시켜야 돼?를 찾는 게 읽고 읽다 보니까 입시 관련 책까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입시책을 보다 보니까 아, 이렇게 입시 제도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불안해서 이 나이부터 시키는구나를 알게 돼서 좀 이해를 했고요. 그 중에서도 그냥 정시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거를 알아냈고, 그게 아니라 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느리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재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시켜봐야 알아요.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릴 때니까 저는 궁금한 게 컸고 불안보다는 좀 호기심?
도대체 왜 저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일까? 이제 이게 좀 궁금했던 거고, 제가 불안했던 거는 아마 사춘기 때일 거예요. 그때는 아예 진탕 놀더라고요. 2년 동안.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사춘기에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,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을 포기했어요. 이게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인데, 아이와 싸워가며 학습을 시킬 것이냐,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냐, 거기서 저는 후자를 택했거든요.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는 제 카운터 파트너들이 다 연세들 많으신 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대학생,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다 큰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화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. 특히 아들은 부모하고 대화가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죠.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진짜 친구들이 나눌 법한 이야기, 가족에게 속 깊은 이야기 털어놓는 거 이런 거 없고 나 알아서 할게. 걱정하지 마. 이 정도예요. 저는 그런 거를 바라고 싶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공부도 놓치고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도 놓치고 나중에 남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관계 하나만이라도 내가 놓치지 말자.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있을 때 선택한 거는 아이와의 관계였어요.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왔고 그랬더니 아이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공부는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정서가 탄탄해서 그 위에 얼마든지 쫓아갔어요. 그래서 그거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참 잘 선택했다. 무식하니 용감했던 것 같아요. 스탠퍼드 대학 입학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제가 성공한 이유는 제가 되게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요. 한두 가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죽어라 실천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직장생활 30년 그리고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돈수 인플루언서. 제가 블로거 1세대거든요. 20년간 거기 기록을 해왔어요. 기록을 해왔고 처음에는 아이 육아일기, 그다음에 책 읽은 로그, 그다음에 제 일상에 대한 어떤 성차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하게 독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해보고 오래 해보고 좋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안 놓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안 하고 아이에게만 하라고 했으면 아이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일 시험인데 책을 읽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시험 준비를 해야지. 근데 제가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가 만약에 책을 읽는다고 해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. 제가 해봤기 때문에. 제가 성공했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아이에게 무언가 들이밀기 전에 항상 저부터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이래서 좋구나. 그리고 이 좋은 거를 끝까지 해야지 남는 거지 하다 말면은 너무 아깝다. 그거를 제가 먼저 터득을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